진짜 페이킹에 당한 거죠. 저는 완전 페이킹에 당했다고 봐요. 한 수백 개의 창이 한 개의 방패를 두드려야 되니까 방패가 뚫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무기체계 실패가 아닙니다. 예, 저는 지금 고척돔에 나와 있습니다. 돔, 둥그런 지붕을 뜻하죠. 보시다시피 이곳 고척돔은 둥근 지붕, 돔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박이 쏟아지나 이 안에서는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걱정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야구를 관람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역시 이 돔이 우리 눈에 보이는 지붕은 아니지만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는 로켓, 미사일, 박격포 등등 여러 발사체들을 마치 돔 지붕으로 하늘을 덮어놓은 것처럼 막아줄 수 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뚫렸죠. 그 원인은 바로 물량 공세에 있었습니다. 그 아이언돔은 기본적으로 한 개 포대에 한 80발 정도의 유용미사를 갖고 있고, 이게 이스라엘 전역에 한 10개 포대 정도 있다고 하니까 한 번에 그 재장착 없이 요격할 수 있는 숫자가 800발 정도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일단 무기 체계가 하마스가 5,000발을 날렸다고 하면 이미 아이언돔의 수용 능력을 초과한 거죠. 이게 5,000발이 날라오면 여기서 막 날아가잖아요. 그러면은 800발을 다 썼어. 예, 그럼 이제 재장전을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예. 이 재장전을 막 빨리 하면은 뒤이어 날라오는 거를 타격을 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닌가 봐요. 이게 아무래도 탄이 요격탄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이 수작업으로 막 150mm 포탄 집어넣는 것처럼 할 수는 없고요. 장비가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교체를 해야 돼요. 발사대를 교체를 해야 되고 발사대 교체 이후에도 이거에 대해서 추진제를 결합하거나 신관을 결합하거나 뭐 이상 상태를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단기간에 그렇게 빨리 되진 않고요. 그러면은 800발을 쫙 쏘고 나면 예. 그 다음에 막 후두둑 떨어지는 거는 뭐 막을 수 방법이 없는 거네요. 없습니다. 1대1로 창이 공격을 했으면 방패가 충분히 막았을 텐데 한 수백 개의 창이 한 개의 방패를 두드려야 되니까 방패가 뚫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무기체계 실패가 아닙니다. 그냥 총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작전이 유기적으로 원활하지 않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실패된 거죠. 창을 5,000개를 찌르니 그럼요. 예, 방패 몇 개가 막을 수는 없죠. 10번 찍어 안 넘어지는 나무가 없는데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장사정포의 공격이 이제 아이언돔을 들여와서 바로 뭐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도 저희들 나름 검토를 했지만 저희 안보 환경하고 좀 맞지 않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하마스하고 저 북한의 능력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저것을 도입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해 가지고 네. 이스라엘에 많이 갔었습니다, 실은. 아, 네네. 예. 근데 이제 이스라엘 조건하고 우리 조건이 너무 다른 거예요. 북한의 장사정포를 한 시간에 10,000발, 15,000발 이렇게 쏜다고 하면은 네. 그 이스라엘에 있는 아이언돔은 기능을 거의 못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거죠. 1개 포대 60발인데 네네. 60발을 요격한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어떡할까요?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그때 판단해가지고 도입을 하지 않았던 거죠. 북한은 지금 뭐 기사가 개전이 만약에 된다면 1시간 내에 16,000발을 뭐 쏟아부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하마스가 5,000발 쏜 거에 거의 3배가 넘는 물량이다. 그리고 더 정밀하고 더 강력하다. 이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북한의 이제 장사정포가 그 DMZ 주변에 네. 한 1,100여 문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서울을 쏠 수 있는 장사정포는 지금 340문 정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거기에 불발률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고장난 장비도 있을 거고 이렇게 따지보면 한 5,000발 정도가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저희가 이제 이 SBS 건물에 있는데 여길로 만약에 장사정포가 날라온다. 네. 그러면은 저희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삭 무너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고폭탄 정도면은 겨우 수류탄 정도 터지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콘크리트를 뚫지 못하고 콘크리트에 부딪히면 그냥 거기서 폭파해가지고 파편을 일으키는 형태라서 위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요즘 우리 건설 이 공법이 워낙 뛰어나가지고요. 그냥 포탄, 그런 파편탄, 고폭탄 이런 거 하나에 건물이 무너질 일은 없습니다. 예, 그냥 콘크리트 외벽이나 그 상부 옥상 쪽에 콘크리트 건물에 맞으면 그냥 거기서 폭발할 거고요. 예, 그럼 주로 근데 예, 인명살상 인명입니다. 인명.
대부분 인명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언돔이 하마스의 미사일을 못 막았다? 요거만 보면 우리도 그러면 북한의 미사일을 쏘면 우리는 5,000발이 떨어지면 서울은 뭐 불바다네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그렇게 5,000발을 쏠 때까지 저희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 170mm고 뭐 그 240mm 방사포건 갱도에서 끄집어내는 순간부터 우리는 감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쏠래나? 조기에 감시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쏠 것 같다 싶으면 저희 뭐 작전 계획상 선제 타격 하지 않습니까? 그 북한의 갱도포를 쏠 수 있는 무기는 우리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습니다. 한 발도 안 맞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도 국가 중요시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면 중요시설 먼저 때릴 거잖아요. 뭐 용산에도 있고 그 다음에 남태령에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 통신망을 갖고 있는 통신, 전기 이런 데를 일단 때려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타격을 하겠죠. 기술적인 어떤 어려움도 있을 거고 또 우리 그 수도권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가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 포대를 만들어내고 그만큼의 어떤 요격 미사일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너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포탄 네. 아니면 그 방사포 이것은 수십만 원 정도의 한 발이 뭐 한 5, 60만 원 정도 한다 할까? 그 정도 될 거예요. 100만 원도 안 되는 게 날라오는데 우리는 뭐 17억, 20억씩 막 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한 5, 6천만 원 아니면 1억 미만 쪽으로 만들 것인가 그런 성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문제였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게. 혹시 영화 월드워즈라고 그 브래드 피트 나온 좀비 영화 보셨나요? 예, 거기 보면 이제 모든 나라가 좀비 바이러스를 믿지 않았는데 이스라엘만 유일하게 이걸 믿어서 장벽을 세우고 대책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브래드 피트가 가서 어떻게 좀비 바이러스가 나올 걸 알았냐 물어보니까 거기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에는 이제 10번째 사람이라는 규칙이 있다. 영어로 뭐 텐스맨 룰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9명 모두가 찬성표를 던지면 마지막 10번째 사람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반대표를 던지면서 다시 한번 원점에서 논의해보는, 그래서 이 만장일치의 위험성을 일깨우는 뭐 이런 제도가 있다.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뭐 한들 뭐하는 거 최종 결정자 수뇌부가 아니야 이러면 끝이잖아요. 이 제도가 시작이 된 게 1973년에 이 이스라엘이 중동 전쟁에서 이제 거의 패망 직전까지 갔던, 이제 이 당시에도 이집트가 뭐 침공을 할 것이다 이런 정보가 있었는데 모사드가 이걸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반성을 하는 과정에서 10번째 사람이라는 규칙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기시감이 드는 거죠. 기시감이. 일종의 기시감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도 이미 영국에 있는 이집트 대사관의 관리 하나가 이스라엘 모사드에 이미 정보를 줬거든요. 이집트가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이스라엘 정보부가 그거를 최종 판단을 이 사람이 이중 스파일 수도 있다. 그리고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반면에 결국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당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정보가 없었다고 하나도 몰랐다고 하지만 사실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정보를 받았는데 그 정보를 무시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보도에도 났잖아요. 이집트가 알려줬다고. 이집트 정보부가 10일 전에 이스라엘 정보부에 얘기했대잖아요. 이번에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너무 과소평가했다, 그리고 너무 안심했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던데 여기에서부터 모든 정보의 실패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게 지금 거의 덫이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하마스가 만든 덫이었다. 이스라엘 완전 속였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제 경제 지원해주고 돈 주고 이러면 땡큐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 더 허가해주면 이스라엘 지역에 와서 노동하면 노동자도 더 들어가고 더 좋아하고, 페이킹에 당한 거죠. 저는 완전 페이킹에 당했다고 봐요. 그래서 항상 공격과 방어에서는 공격이 정말 유리합니다. 방어하는 쪽에서는 적이 어떻게 공격할 건가를 100가지 경우의 수를 쭉 분석을 해가지고 100가지 경우의 수에 맞게 정말 많이 방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격하는 사람들은 101번째 방책을 수립하거든요. 미리 예상하지 못한 거. 그러니까 방자는 항상 불리하죠. 요거는 이스라엘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투에서는 적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 이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